이제야. 어. 또. 또 질문 있으신? 저희가 어떤 사건을 시키려면 내가 꼭 나가야지만 시키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서도의 그 GPT, 챗 GPT에 대한 얘기를 말씀해 주신 게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저희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저희 아이는 AI나 GPT를 계속 사용하고 걔네들한테 질문을 하고 걔네들한테 어떻게 보면 일을 시키게 되는 입장으로 성장하게 된다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입장이 됐을 때 그런 거를 그럼 GPT나 AI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더 많이 배워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해도 되는지. GPT 자체를 잘하기 위해서 더 그걸 내가 시키는 제대로 잘해서 못하는지 그렇고. 근데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외로워하잖아요. 외로워하시죠? 외국은 다 외로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외로워해. 그런데 그 외로운 이유가 뭔지 알아요?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제일 가장 큰 문제. 생각을 안 하니까 내가 왜 외로운지를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데 그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질문을 해야 돼. 그럼 질문을 하면 뭐 해야 돼? 책을 봐. 근데 그래서 저번에 AI 특강이라고 하는 최근에 책을 박태웅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굉장히 잘 책을 빨리빨리 잘 내시는데 그분 강의에 가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뭐 인공지능이 죽었어.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떡할 거냐. 그거에 인공지능의 디펜던시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걔가 죽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그거를 위해서 지금 우리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그랬더니 이제 그분도 이렇게 많이 생각해 보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는 컴퓨터를 아예 안 준대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챗GPT에다 한다는 얘기는 걔네들이 그게 챗GPT가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을 했다가 자기네가 어떤 이유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광고도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구글 검색해서는 광고가 아마 챗GPT로 들어올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걔네도.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진짜가 아닌 걸 해버리면 그러면은 걔는 검색을 안 해볼 거잖아요. 그럼 걔는 학습 능력도 사라져요. 됐죠? 안 해봤으니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그냥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생각해야 되는 것에서 학습하는 능력을 사라져게 하는 거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 영어 공부나 이런 거는 1대1로 하는 게 괜찮잖아요. 그리고 뭐 거기서 틀리게 나면 차지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공짜로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좋아. 1대1 과외선생님 주려면 뭐 1시간에 3, 40만 원씩 더 줘야 되고 뭐 그런데 그런 걸로서는 인공지능은 그런 거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인간 본연의 속성에서 무언가를 건드려야 하는 것에 그것을 하지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에 인공지능의 디펜더시 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인데 세상이 꼭 그렇게 흘러간다는 보장은 없으나 지금 흘러가는 흐름대로 계속 돌려봅니다. 되셨나요? 네, 우리 저기 IT의 박사님 자리를 더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짧은 게 너무 아쉽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어피치. 왜 어피치인지는 모르겠는데 잠깐만 어딨지? 오건가? 자, 이리로 나와주세요. 자, 어떤 겁니까? 이건가? 한쇼? 네, 여기고 이거는 이건데? 그 전체. 이거 네. 어허. 자, 소개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어피치입니다. 자세히는 들리네요. 네, 잘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신한 어피치인데 될 이유는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면 처음에 나왔는데 그것 중에 이제 하나로 제가 했어요. 근데 했는데 제가 일이 바빠가지고 단톡방을 못 보는 사이에 채팅명 바꾸는 게 금지돼서
그래서 어피치가 무슨 알고는 아니었지만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신나다고 한번 네, 제가 저는 지금 자비에르님 뒤에 발표를 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그 제가 하고 싶었던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일들을 자비에르님이 모두 다 너무 잘 네, 모두 다 너무 잘 요약해서 이제 써주셔가지고 이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뒤에 발표에서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또 이제 현장이기도 하고 여러 이제 이미 다 책을 읽고 오셨기 때문에 저는 좀 발표를 좀 마일드하게 그리고 약간 인터랙션 방식으로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미지와 간단한 문구로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질문을 이제 중간에 이제 던질 건데 그 질문당 선착순으로 제가 선물 하나씩 네. 질문은 일단 노란색 페이지거든요. 그전 거는 제가 못 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노란색 때 좀 질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거 보시면 책을 읽었으니까 아시겠지만 이것만 봐도 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문구잖아요.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그래서 이거 보시면 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제 상상을 해봤어요. 아, 내가 이게 쇼윈도 앞에 서서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눈앞에서 보고 있어요. 그럼 나는 이걸 과연 갖고 싶을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저도 갖고 싶더라고요. 근데 세이너 선생님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시죠. 세이너 선생님은 부자들이 쇼윈도 앞에서 서성이지 말라고 부자들이 이제 소유하고 싶은 거는 자기 미래를 위한 재화이지 남에게 보이기 위한 물품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맥락으로 부자들은 소유 욕망의 대상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다음에는 우선순위를 파악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부자들은 부자가 되기 전부터 금이나 폐물에 원래 관심을 이제 소유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주기보다 본인을 성장시킬 수 있고 본인이 자산을 성장시킬 수 있는 부분에 우선순위를 택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제가 옆에 후반도 넣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제가 모든 자료에 이제 조금 이렇게 출처를 넣어요. 네, 샤이니 쌤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샤이니 쌤 어떤 분이신가요? 네? 한국 부자? 밝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후반도 넣었잖아. 그리고 이제 샤이니 쌤 하면 이제 행복 부자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키워드가 너무 잘 어울리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샤이니 쌤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좀 영상 하나만 잠깐 공유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제가 키워드를 행복부자 세인이 집으로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제가 시간상 다 보지는 못하고 제가 짧게만 볼게요. 저희가. 다른 걸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거 잘은 모르는데 우리 시간 어렸을 때부터 듣던 거니까 30년 되지 않았나? 30년 저보다 더 오래 그때 쓰던 거거든요. 저희 집에서 이때가 더 심각.
사실 5년 정도밖에 시아버지가 안 하신 것 같아요. 원래는 이미 TV에 되는 TV를 결혼하고서 거의 9년 동안 쓰는데 아버지가 보다 못하셔서 이거를 또 아버지 쓰시는 거를 보내시더라고. 그래서 난 너무 만족하면서 그런데 그럼 아버지 시아버님께서도 굉장히 오래된 거 좀 쓰시던 걸 이게 피부로 작수가 있어요. 이거 이건 몇년 됐나요? 일단 저거는 결혼 전에 신랑이 살던 본인이 혼자 살던 자취집에서 갖는 거야. 근데 신랑이 그걸 자취집에서 한 5, 6년 썼다고 그때 신혼 때 얘기했으니까 지금 한 10년 됐겠다. 왜? 이렇게 발표할 수 있어요. 돈이 되려면 와. 제가 네, 제가 샤이니스타일 사귀는 너를 이제 아시겠죠? 네, 행복하면서 부자이면서 밝게 빛난 샤이니쌤이 이제 집이 저도 작년에 이제 작년이었나 재작년에 네, 이제 샤이니쌤 집에 갔었는데 샤샤랑 이제 완강하고 그대로였거든요. 아마 지금도 그대로일 거라 생각합니다. 동그리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그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영상을 끊었지만 궁금하시면 아까 알려드린 대로 행복주자 샤이니지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세이너 선생님은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어떤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지불하는 것을 멀리하고, 네, 그리고 네, 그렇게 돼서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샤이니 선생님이 항상 이제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차별화를 가져와라. 이런 말씀을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 한 번씩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이제 세이너 선생님도 하시고 또 다른 성공했다는 분들도 많이 하세요. 이 문구도 가져와봤고 이 과소비라는 건 네, 세이버 선생님은 과소비 판단 기준이 자기 개발을 위한 지출이었는지로 판단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는 이제 과소비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각자 있지만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이제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대차대조표인데 혹시 대차대조표를 읽을 줄 아는 분 계신가요? 자본이익, 잉여금, 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이런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마 쑥스러워서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다 몰라요. 근데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세이너 선생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경제 지식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지만 경제 지식만 알면 이제 전문가가 될 뿐이지 아는 걸로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이너 선생님이 이제 책 전체에 걸쳐서 이야기하시는 게 먼저 일을 제대로 하는 것부터 배워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아까 자비에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늙은 개, 주변에 있는 늙은 개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본인의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노력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옆에 이렇게 커션 이렇게 주의를 붙여놓은 이유는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먼저 나의 가치를 높이고 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 이미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세이너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부자 아빠도 결국 이야기하는 게 소비 절약하고 자금을 모으자는 거고, 부자들은 자녀에게 가르치는 게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일하는 법. 아까 세이노님이 아버지가 전체를 보는 눈을 기어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세이노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하신 게, 삶의 우열을 돈으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저는 저희 2부가 부자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이제 2부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는 이제 너희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지만 너희가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우열을 가릴 수는 없다라고 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 제가 이해해서 네, 담아보았습니다. 떨리네요. 저도 발표 너무 오랜만이라 대학교 이후로 처음이에요. 네, 이제 질문 시간입니다. 여기 하나씩 이런 선착순으로 해서 네, 제가 네, 지금 질문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이노 선생님이 부자에게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꼭 부자가 아니더라도 자기 삶과 소유나 소비 등에 대해서 혹시 우선순위를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차비르님. 뭐요? 감사합니다. 마이크 갖다 드릴까요? 아니 우리 다잘 들리고요. 근데 너는 그냥 저기 답이 저라고. 아, 나. 아, 감사합니다. 네, 그 혹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기준? 아니면 이게 제가 왜 준비를 했냐면 꼭 제 질문에 답을 안 해주셔도 돼요. 제가 질문을 준비한 이유는 저희가 책을 모두 읽었다는 전제 하에 만났잖아요. 근데 책을 읽고 흡수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과정에서 진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하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꼭 지금 이제 답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이런 질문을 오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구체적인 어떤 부자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이나 공부하는데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요, 아름다운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외적인 게 아니라 제 마음이랑 제 생각이 저는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서 아이들에게도 뭔가 조금이나마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아름다운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말 현실적인 기준은요. 제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가격을 생각하지 않고 제가 지를 수 있으면 좋겠다. 공연 예매를 특히 제가 요즘 가장 딜레마에 빠진 게 공연 예매거든요. 네. 얼마 전에 정말 마음에 드는 공연이 있는데 공짜리에서 그 공연을 관람하고 싶은데 80만 원인 거예요. 제가 그거를 예매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진짜 성공해야겠다. 네, 네. 또 이제 마지막 질문 혹시 공유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옆에 계신 분. 안녕하세요. 저는 나주룩이라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도 저희들처럼 IT 쪽 일을 하고 있거든요. 반갑습니다. 저도 개발자예요. 지금 항상 일하는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요즘 느끼는 게 사실 더 혼란스럽고 저희 친구분들도 엄청 혼란스러웠던 게 요즘 챗 GPT가 엄청 똑똑한데요. 그런데 지금 챗 GPT가 엄청 똑똑한데 또더 좋은 챗 GPT가 나올 거라고 무슨 AI한테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일반 분들이 AI를 챗 GPT 말고 뭐 엔비디아나 뭐 그런 데서 계속 챗 GPT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노력을 해서 참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제 기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소극적인 ChatGPT, 더 성능적인 더 정확도가 높은 알고리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의 니즈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기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어떤 기술을 필요로 하는지가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좀 집중을 해보자고 노력을 하는 게 첫 번째는 제가 회사에서 기획 관련된 습관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듣고 있고요. 그 기획에 관련된 습관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보면 결국에 왜 이유가 중요하다, Y가 중요하다, 왜 필요한지가 중요하다 이런 게 있어서 관련돼서 좀 공부를 하고 있고요. 사실 어떤 미제를 충족하는데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미제를 좀 파악해서 더 많은 기술이 들어간 앱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자비리님도 그렇고 지금 이제 방금 공유해 주신 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개발자라고 하면 되게 다들 영화 속의 이미지를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사람적이고 인간적이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2부 끝났으니까 3부로 넘어갈게요. 네, 이거 아까 자비로님이 불꽃 이야기 하셨죠? 네. 저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제가 그래서 아까 운이 좋다고. 웬일이야?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이 불꽃 이제 아까 세이너 선생님은 이제 당신이 영혼을 불타오르게 하는 불꽃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이게 각자 마음속에 뭔가 떠오를 수도 있고 아직은 안 떠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아까 자비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이밍이 문제이지 지금 없다고 해서 그게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살아가면서 경험을 하시고 하시는 만큼 이제 본인의 불꽃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저도 처음부터 개발자려고 했던 건 아니어서 하다 보니까 열심히 불꽃 태웠는데 가끔씩 불꽃이 약간 사라지기는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열심히 다시 불꽃을 꺼뜨리지 않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인원 선생님이 이 불꽃 이야기 하시면서 이렇게 그 유명한 문구 있잖아요. 이거 책 초반 그 나오는 거. 네, 이왕 사는 건 내가 패고 살림보다 진하게 살아보자고 다짐하였을 뿐이다. 뭐 도전 정신이 내게는 나의 영혼을 뜨겁게 만드는 불꽃이었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내일이 없다. 오직 현실이라는 냉혹한 기회만 있을 뿐이다. 그것이 무기다. 현실에 대한 당신의 불안감을 인정하고 몇 번을 넘어져도 좋다는 자세를 가져라.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비로소 세상 속에서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약간 제 직장 생활에서 이 이거 매일매일이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칠방기처럼 부르잖아요. 네, 저도 이제 이 개발자를 제가 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생각보다 쓰리도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계속 해야 되고.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매 프로젝트마다 뭐 매일 테스트 할 때마다 각자의 그 일이 다 도전해야 되는 일이고 꼭 이제 뭐 업무에서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제가 지난달만 해도 이제 또 완전 큰 일도 있었고 그러면서 삶은 정말 인생은 정말 실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살면서 많은 분들이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이제 세이너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세이너 선생님이 불꽃은 도전 정신이고 여러분이 불꽃이 뭔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저스트 나우 이거는 어떤 의미로 제가 이 얘기를 했냐면 이게 세이너 선생님이 망연회를 하지 마라라는 챕터가 있어요. 거기서 하는 요즘은 제가 잠깐 뒤로 갈게요. 네. 새롭게 각오를 막년에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해라. 그 각오가 뭔지 이제 시작을 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넘어가면
지금 저희가 책을 읽었고, 자비에르님이 열심히 요약을 잘 해주셨고, 저도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고, 또 헬렌님도 이제 또 발표를 하시고, 또 이따 샤이니 선생님하고도 이야기를 할 테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열심히 책을 씹어 먹었잖아요. 그러고 나면 저희가 액션이 있어야지 이 북클럽을 하는 네, 그러니까 목적이 달성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 책을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아웃풋을 내는. 그래서 저희가 그 아웃풋이 일환으로 블로그도 쓰고 있고 네, 이런 모임도 가지고 있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저스트 나우라고 제가 키워드를 닫습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거는 시간인데 이거 앞에 내용하고 조금 같이 설명을 하자면 어, 그 저희 지난 시간에 공유했던 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저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와 있는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그동안 들었던 내용을, 그동안 책으로 본 내용을 같이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카이로스이지만 사실 솔직하게 저 어제는 크로노스를 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시간이 너무 없다. 내일 발표를 해야 되는데 내일 발표를 해야 되는데 6시 퇴근을 못 하겠고 네, 금요일인데 워라벨이 무슨 말이냐. 금요일에 6시 넘어서도 일하고 있는 이제 나를 보면서 시간이 없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미리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이제 완결은 안 된 상태여서 네, 그러다 이제 이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완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를 집어넣었습니다. 네, 약간 뼈들이 넓었고요. 마지막에 준비를 하는데 세이너 선생님이 네 정말 시간이 없는 거 맞냐? 너 24시간 동안 어떻게 살고 있냐? 그리고 네가 이게 되게 유명한 명언이잖아요. 당신이 현대에 보낸 오늘은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나 원했던 내일이었다. 그리고 저도 가끔 스스로 해주는 말인데 오늘은 당신에게 남아있는 생의 첫날이다. 그러니까 오늘이 여러분 가장 젊은 날입니다. 네. 그래서 네, 크로노스 카이로스하고 같이 연결이 되면서 이 부분을 좀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인간으로서의 존재 의미를 주는 것이라는 거는 아까 불꽃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본인의 불꽃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혹시 공유 가능하실까요? 네, 저희 감사하죠.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는 게 약간 굉장히 연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커뮤니티 활동도 그렇고 뭐 이런 활동들이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는 게 나한테 있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나도 성장을 했다는 경험을 계속 쌓아와가지고 그것도 적성에 맞는 것 같다는 느낌. 그래서 그게 네. 네네. 이게 아까 자비에르님이 커뮤니티 활동 많이 하고 질문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분명히 저분은 아까 뭐 늙은 게 얘기하면서 물어보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내가 물어보기만 할 수 없거든요. 나눠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그런 그러니까 기브 테이크를 계속 하고 계시는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네, 잘 하고 계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당신이 저스트 나우 할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저희 북클럽 하고서 네, 오늘 이야기도 계속 할 거지만 책을 읽고 이런 것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던 게 혹시 있으실까요? 어, 네, 저스 나오니까 오늘 이거 마치면 다 같이
블로그든 자기 일기든 굉장히든 네. 글 하나씩은 쓰는 거를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스트 나오 반드시 하시겠네요. 내일까지 하셔야 되니까. 이거 마지막 이거는 제가 꼭 부자가 아니더라도 제 마지막 챕터 중에 하나였는데 부자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돈이 자발적으로 내 후주머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부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들에 맞는 돈을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돈을 더 잘 벌어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꼭 부자가 아니어도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나요? 이거는 이 질문은 혹시 답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제가 질문하려고 생각했던 분이 있긴 있는데, 혹시 있으신가요? 이게 꼭 부자가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타인의 마음을, 이제 여러분 중에서, 나는 타인에 대해서, 저 사람이 니즈를 어떤 걸 보고 이렇게 파악을 한다. 라는 혹시 여러분만의 꿀팁 같은 게 있으신가요? 네. 저도 IT 개발자였고요. 아프리카 TV 개발하다가 아이 낳고 육아휴직 후에 그냥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에 뭐에 대해서는 이제 떠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아이 키우면서 힘들었고 아이 때문에 이제 공부를 시작한 게 이제 심리 공부랑 이렇게 마음 명상이랑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까 힘들다고 하셨던 분들이 제가 이렇게 했던 경험이어가지고 좀 마음이 같이 울렸고요. 제가 지금 마음을 읽으려고 하는 거는 저희 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감정 코칭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뭐 비폭력 대화 이런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지금 공감을 하고 싶고 공감을 하는 어떤 방법을 배우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단 마음을 읽는 게 목적이 아니라 듣고 공감하는 거 거기가 목적이에요. 근데 저에 대해서도 제가 일을 그만둔 이유는 제가 제 마음을 공감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 마음을 스스로 읽을 수 있으면 다른 사람 마음이 이해가 돼요. 네. 좋은 공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개발자 일을 해보셨기 때문에 좀 더 공감이 잘 되신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키우시면서 아이를 이해하려고만 했는데 먼저 들어주는 것이 먼저다. 공감해주는 것이 먼저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듣고서 방금 든 생각인데 저희가 이제 부자에 대해서 이제 뭐 샤이네 쌤도 알지만 부자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제 그런 거가 또 저희만 이제 그 장벽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들에게도 어떤 사람으로서 아까 아이 마음을 먼저 공감한다고 하신 것처럼 이제 저도 결국은 사람이니까 만약에 그분이 원하는 게 이제 취미생활로 뭐 오디오가 가지고 너무 좋아하시면 그분에게 오디오를 제공해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거 그게 먼저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제가 사실 너무 하고 싶었던 얘기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이야기 못했는데 자비르님이 너무 설명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책 보다 보니까 혹시라도 다 못 읽으신 분들은 책 맨 끝에 부록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거의 맨 끝에 부록에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잘 요약이 돼 있어서 그런 것들 요약으로 한번 보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뭐 떨리고 뭐 한다고 뭐 발표 어떻게 15분을 해야 되니 다들 초과해서 아주 잘들 하고 계세요. 정말 시간을 더 길게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신나는 피치님이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헬렌, 해피 헬렌, 해피 헬렌 여러분 박수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해피엠에 대해서 이걸로 해줘. 아, 네. 앞에 두 분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지금 손이 차가워졌어요. 상상이 돼가지고. 저는 사실 이 발표 자료를 어제 밤에 새벽에 번개로 준비를 해가지고 남편한테 계속 어떡하지 빨리 해야 되는데 일단 컵라면 하나 먹자. 어쨌든 네 앞에 있을 때 몰랐는데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네 오늘 지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저희 샤이니 쌤의 그 인사이트 러닝 그거 들어야 되잖아요. 부지런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포스터 보시고 혹시 바로 이거 결제 진행하셨나요, 다들? 아 정말요? 저는 사실 고민이 조금 됐거든요. 우리 세이너 작가님이 10분만 고민하라 하셨는데 저는 한 며칠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너무 이게 하고 싶은데 제가 벌려놓은 일들이 좀 있어서 이거 막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 잘 해낼 수 있을까? 이게 세이너 같이 엄청 두꺼운데 내가 이거 어떻게 다 했지? 이러면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좀 됐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을 하다가 근데 저는 이제 딱 결정을 해야 될 때는 1%라도 마음이 기우는 쪽을 선택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마감 한 2시간 전인가 그때 결제를 저지르고 그러니까 근데 다음날 새벽에 바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죄송한데 제가 지금 결제를 그래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네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이제 첫 책이 사이버에 가르치는데 700페이지가 넘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있지 하면서 그래 하루에 50페이지씩 읽어보자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지난 온라인 모임 때 다들 371페이지까지 읽으셨나요? 안 읽으신 분 계시죠?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페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거의 다 가긴 했는데 그 도달하지 못한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봐야지 이거를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환경에 나를 좀 던져야겠다. 그래서 이 발표를 저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저지르니까는 일주일 되기는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보니까 기간이 또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일주일 안에 방법이 어쩌졌지 이렇게 했는데, 네. 저는 오늘 근데 후반부긴 한데 좀 앞부분에서 와닿은 부분들이 많아서, 네. 제가 와닿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따 좀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 이 영어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네, Life is the process of solving problems. 요거 이제 저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앞으로도 다양한 문제들을 마주하게 될 텐데, 저는 이 문제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나가야 되느냐,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마인드로 이 문제를 마주할 것인가.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다 내공이 쌓이고 성장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되게 좀 좌절하는 마음도 있고 고민도 되고 어떡하지 이런 힘든 마음이 있었다면 지금은 약간 레벨업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이걸 또 해내면 내가 또 한 걸음 성장하겠네? 약간 게임 레벨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문제 상황이 오더라도 그렇게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거를 좀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것도 되게 와닿았어요. 승자는 일단 달리기 시작하면서 계산을 하지만 패자는 달리기도 전에 계산부터 먼저 하느라 바쁘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신가요? 승자이신가요? 패자이신가요? 다들 승자이시죠? 네. 하나 예시를 드리고 싶은데 저는 지금 그 샤이니쌤이 이사님으로 계시는 링키 영어라는 네, 영어 교습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YBM 교육에서 방문 교사로 1대1 방문 수업을 좀 다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대1 수업을 하다가 이제 나와서 차린 케이스고, 이제 제가 이걸 차리니까 어떤 분이 계속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 팀장님이. 어때? 학생 몇 명이야? 얼마 벌어?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물어보세요. 요새 좀 잘 돼? 애들 안 받아나갔어? 궁금하신가 봐요. 자, 본인도 이제 하고 싶으신데 용기가 안 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말씀드리죠. 애들 괜찮아요.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지금 한 2년 지났는데 그분은 아직도 그 자리에 계시고 저는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때 뭔가 대단해서 도전을 했던 건 아니었고 일단 저질렀어요. 샤니 쌤이 저지를 하셨거든요. 이렇게 저지르다 보니까는 이제 행동을 하게 되고 점점점 거기서 이제 나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도전도 하기 전에 내가 이거 잘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막 돈도 부족한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보다도 일단은 시작을 하고 나서 부족한 것들을 이제 채워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는데 백만장자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된 일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그 일을 사랑하고 즐김으로써 능력과 적성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일로 바꿔버렸다. 저도 영어 교습소를 창업을 할 줄 몰랐습니다. 전에는 이제 튜토리얼이 직장인으로 이제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영어 과외를 조금씩 하게 됐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커리어를 바꾸게 됐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교습소 창업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는 이 일이 나한테 적성에 맞는 걸 알게 됐고 진짜 지금은 재미있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직장 생활 할 때는 정말 몰랐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하게 된 일에서 이렇게 일을 사랑하게 될 수도 있구나. 여기서 내 적성을 발견할 수도 있구나. 그런 것도 느꼈고, 또 이 일을 해 오다 보니 또 교육 강의 기회가 주어지더라고요. 아직 엄청 오래 한 건 아니지만 한 2년 가까이 지금 이 교습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지사장님들께서 좀 신입 원장님들 교육 좀 해줄 수 있겠냐. 너무 잘해. 처음에 제가 거절했어요. 아니, 제가 무슨 경력이 얼마나 된다고 교육을 하냐. 나도 배울 게 많다. 근데 아니다, 해보지 마. 이래서 그것도 이제 두려움을 깨고 한번 하니까는 괜찮더라고요. 뭐든지 처음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강의도 조금씩 재미를 느끼고 지금도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한 재미는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쏟고 관련된 지식을 얼마나 많이 받고 경험하는가에 따라 좌우된다. 제가 직장에 퇴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요건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학자금을 받기 위해서 제가 좀 급하게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었어요. 막 밸브 제조업체, 무슨 스포츠, 메탈 이런 거 관련된 거였습니다. 전공기랑도 상관없고 제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일단 돈 벌려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재미가 별로 없는 거죠. 그냥 주어진 일만 하게 되고 그 분야에서 내가 뭐 승진을 하건 뭐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기계처럼 이렇게 쳇바퀴 같이 직장 생활을 하니까 너무 발전도 없고 그 안에서 보고 배울 롤모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아니다 싶어서 커리어도 바꾼 거였고 그때도 저희 샤니 쌤한테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어떤 세미나에서 샤니 쌤 저 좀 커리어 고민이 된다. 지금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내가 영어 교육 경험이 없다. 근데 이쪽으로 가서 잘할 수 있을지 고민된다니까는 그때 샤이니 쌤이 저한테 딱 그러시더라고요. 야, 혜리야, 너 근데 넌 영어라는 컬러가 너 잘 어울려. 이렇게 딱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용기를 얻고 이제 퇴사를 결심을 해서 이렇게 커리어를 좀 바꾸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요 너무 재밌어요 일하는 게 아이들 가르치면서 정말 배우는 것도 많고 또 신입 원장님들께 나눠드리면서 저도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하는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원장님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아이들한테 조금 더 영어를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변화가 없는 삶은 불행하다. 사람은 자신의 삶에 변화를 스스로 일으켜 그 어떤 분야에서든지 자신의 가치를 계속 증대시켜 나갈 때 행복을 맛볼 수 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변화하는 삶을 살고 계시죠? 네, 그쵸. 이 왕가 북클럽에 가입하고 이렇게 책을 읽는 것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책을 읽고 나누고 아웃풋으로 블로그도 쓰고 인스타그램도 개설하시고 이런 것들이 참 여러분들의 그 가치를 증대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함께 변화하고 있어서 너무 좋고요. 지금 저희한테 발표하신 분이 굉장히 엄마 미소로 바라보시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진정한 행복 뭘까요?
책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행복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며 외부 요인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순간순간 충분히 몰입할 때 찾아온다라고 해요. 네, 여러분 어떨 때 몰입되시나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저는 저희 온라인 모임할 때 있잖아요. 새벽 그 굉장히 몰입이 되고 즐겁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이 신기하게. 그렇지 않나요? 네, 물론 끝나고 좀 자긴 합니다만. 네. 그 시간이 굉장히 행복하고, 또 저는 이제 샤샤영어 2를 이제 졸업을 했는데 어저께 그 시간도 저는 되게 너무 좋거든요. 네, 하루에 정말 짧은 그 시간이지만 그 원서로 같이 이제 샤이니쌤의 그 예쁜 목소리를 들으면서 영어도 배우고 숙제도 하고 그럴 때 정말 너무 행복감을 느꼈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강아지랑 같이 뭐 바람 쐴 때 그런 사소한 순간들에서도 행복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삶의 우열은 돈으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다. 그쵸? 사람이 생을 살아가는 형태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부자로 사는 삶만이 유일한 삶의 형태로 숭배되어서는 안 된다. 삶의 형태에 우열은 없으며 모든 것은 각자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요즘에 너무 막 돈돈하잖아요. 무조건 막 월천에 벌어야 될 것 같고. 네, 돈 잘 버는 사람들 되게 우러러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찮게 보고 그런 시선들이 있는 것 같지만 각자의 그런 삶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책에서도 그 교단에 있는 그 가난한 아빠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의 삶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 네,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정말 많이 와닿았고요. 이거 보면서 저희 이제 아버님이랑 친정 아빠가 되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시아버님은 이제 은퇴를 하셨고 되게 조금 그러니까 엄청 부자는 아니시지만 굉장히 여유롭게 살고 계세요. 빚도 없으시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서 어머님이랑 같이 지내시고 그에 반해 저희 아버지는 아직 학위에 전을 뛰고 계시거든요. 회사 일도 하시면서 카페 운영도 같이 하고 계셔서 굉장히 이제 바쁘게 지내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우리 아빠는 언제쯤 아버님처럼 좀 편안하게 살지? 좀 안타깝다 이런 마음도 들었는데 또 이거 보면서 그래 우리 아빠도 그래도 그 삶의 가치가 있겠구나. 이 삶이 뭔가 좀 여유가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이게 하찮은 삶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 참 자비에르님이랑 그 어피침이 다 이제 공감하셨던 것 같은데 나는 도전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그쵸. 저희들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온 도전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 이 왕가 부크로 통해서 많은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질문 같은 거? 제가 발표를 너무 잘했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우리 헬렌이 되게 사포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 사실 지금 세 분이 다 공통적으로 골라주신 게 불꽃이라는 그 말 있었잖아요. 네. 저는 사실 책을 읽을 때 굉장히 조금 인터랙티브하게 읽는 편이거든요. 자, 불꽃이라는 거는 다시 말을 좀 바꿔서 하면 저는 사실 의욕, 의지, 내가 어떤 계기로 그게 무엇일지 몰라도 개개인이 다 다르겠지만 그 계기를 통해서 갑자기 불꽃이 확 타올랐어. 나에게 의지가.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물론 의지 없는 것보단 있는 게 좋습니다. 불꽃 없는 것보단 한번 확 피어오르는 게 좋죠. 하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그 불꽃이라는 것이 계속 타오르는 것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저는 사실 그 책의 그 부분을 읽었을 때 그 불꽃 동그라미 치고 제 그 위에다 뭐라고 써놨는지 아세요? 뭐라고 써놨을 것 같아요? 오래 솔직히 어느 정도 한쪽 그게 깔려 있어서 위에다가 그랬었어요. 사람이 의지력을 유지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어떤 진짜 큰 액시던트 또는 인시던트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의지가 확 타올라서 나 영어 못해서 누구한테 막 무시당했어. 해외여행 가는데 막 백인 애가 막 했어. 내가 뭐라고 답장도 없고 이렇게 대답도 못했어. 너무 화나. 나 이제 영어 할 거야. 확 불타올라서 강의를 결제했어. 근데 어때? 안 해. Day 1, Day 2까지 하다가 Day 3를 갑자기 안 해. 사실 이런 일이 누구한테나 되거든. 아니, 우리가 그렇게 말을 외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저는 그래서 인간에게는 사실 불꽃 모먼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환경 세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 세팅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한다 프로젝트도 한 거고 사실 제가 필요해서 한 거예요. 내가 너무 이제 먹고 살만하다고 맨날 게으름 터지고 척도 하고 그러고 안 그래가지고 한 거고 우리 북컴도 마찬가지야. 책을 우리 왕자님은 잘 알겠지만 정말 읽는 둥 마는 둥 막 장난 아니야. 그래서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렇다면 환경 세팅을 그냥 해버리자 라고 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셨을 때 불꽃, 그래 나에게는 불꽃이 필요해. 뭘까?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히려 양질의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서 인적 환경 세팅을 하고 내 집의 공간에서도 환경 세팅을 해서 그 공간적 환경 세팅, 그러니까 인적 환경 세팅과 공간적 환경 세팅을 하는 것이 둘 다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책이 집안에 테이블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것과 아예 놓여 있지 않는 것 이렇게 있으면 그래도 맞아 나 책 한 자라도 읽어야지 잠깐이라도 떠들어 보게 되죠. 그렇게 그죠? 아예 안 하고 있는 것 이렇게 다르듯이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책을 솔직히 읽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세인도 할아버지가 말을 공감하는 거 아니지만 할아버지의 불꽃 플러스 환경이 동반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어 보고 싶은 거 정리한 거를 볼게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오케이. 자, read between the lines.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에요. 자, 이거 좀 끄고. 자, 영어 공부 조금 하시는 알죠? 자, read between the lines. 행간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독서를 하실 때 line by line 내 눈앞에 펼쳐진 그 검은 잉크들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행간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특히나 우리 요번 읽기로 한 부분을 읽을 때 너무 재미있는 행간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할아버지는 이걸 왜 대놓고 얘기 안 해주셨지? 자, 326페이지 내용인데 책이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그냥 사진을 이게 제 책 그냥 바로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이제 그 부자 얘기를 하시면서 SK 그룹 뭐 예전에 50억 요 정도 있으면 부자였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100억 정도 지금 시세로 하면 100억 정도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나중에 20년 후에 2022년에 이 할아버지가 다시 이탈이 이제는 현재 자산으로 환산한다면 총 자산 500억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런 얘기를 쓴 부분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제가 사실 옆에다가 지금 적어놨어. 그 read between the lines 한 부분을 적어놨거든요. 자, 여러분 혹시 이 부분 읽었을 때 뭐를 느끼셨어요? 누구? 맞아. 물가 상승. 또 inflation. 제가 정확히 inflation이라고 영어로 적어놨는데 맞아요. 이게 그냥 일단 그 당시에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옛날을 사셨던 분이고 그 옛날에 부자가 했던 말을 정확히 기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때 것을 지금 이 정도면 그래도 슈퍼 부자야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이야 그들이 사는 모습은 근데 좀 더 비슷하더라고 라고 했던 게 금액이 이렇게 50억이었다 100억이었다 500억이었다 이거를 바뀌는 걸 보고 저는 역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팩트가 맞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우리 생각을 확장시켜야 되죠?
인플레이션이 정말 나라를 막론하고 시계를 막론하고 언제나 벌어지는 현상이라면 지금 우리가 내 삶에 지금 적용시킨 건 뭘까? 뭘까요? 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데 물론 fluctuation 좀 있긴 있죠. 그렇죠? 하지만 큰 시간을 봤을 때 일어난다라고 하면 우리는 보다 풍요롭게 살려면 뭐를 해야 된다라는 답은 나오죠. 뭐예요? 아까 책에서 나와서 뭐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박수 좀 주세요. 아까 나중에 발표하실 거에도 나왔죠? 자산. 그러니까 세이브 할아버지도 나오죠. 얘기 계속하죠. 그러니까 부자는 뭐 이렇게 보여주려고 허세,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뭔가를 사는 게 아니라 자산, 자기에게 투자를 하고 좋은 자산을 산다라고 나오죠. 결국은 저는 이 부분을 보고서 다시 한번 좋은 자산을 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되게 기분 좋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뭐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어느 때는 미친 듯이 확 올랐다. 너무 심할 정도로 진짜 누가 봐도 너무 심할 정도로 올라다가 그리고 2021년 말부터 이제 조금씩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또 다시 올라가고 있다가 뭐 이게 가능하네 막 유튜브에서 전문가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더라. 웃겨 맨날 싸워. 그렇죠. 리얼 아이가 무슨 밥감사 리얼 아이가는 맨날 떨어진다고 하고 누구는 맨날 오른다고 하고 맨날 싸워. 자 근데 저는 어쨌든 그걸 보면서 중간중간에 fluctuation은 물론 있지. 하지만 그 긴 시간텀을 놓고 봤을 때는 10년, 20년이라는 시간텀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짜장면 8,000원짜리, 9,000원짜리 하는 게 3,000원짜리가 될 수는 없다. 나중에 3만 원이 됐으면 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좋은 자산을 취득을 더 해야 되겠다. 여러분도 좋은 자산을 취득을 더 하세요. 알겠죠? 안 하셨다면 하시고 한 게 있다. 그러면 더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저는 그런 걸 다시 한번 확신을 느꼈던 페이지고 자, 그 다음에 아까 뭐 세이드 할아버지 책에도 나온 건데 아니 부자 보고 다들 그러죠. 순대국도 드십니까? 자, 여러분 제가 이걸 왜 여기다 적었냐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지금 요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되게 많다는 거지. 정확히 제가 이 말을 촬영할 때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촬영이 예를 들어 5시 시작이다. 근데 샤이니가 오기 4시에 도착했어요. 근데 제가 점심을 못 먹었어요. 근데 우리 촬영장 뒤에 맛있는 순댓국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그냥 그때 밥을 다 먹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 혼자 가서 혼자 먹고 있는데 수학 선생님이 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댓국을 먹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샤이니 선생님이 순댓국 드세요? 그 비슷한 말, 할아버지가 들었던 말랑 똑같은 말. 자, 근데 물론 저는 이제 그 선생님이 저한테 했던 말은 아니 영어 선생님이 약간 이렇게 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싱글 여자 샤이니 쌤이 수국을 먹는다고 약간 이 이미지였지만 지금은 제가 예를 들어 나 쫄면 먹으러 갈래 그러면 샤이니 쌤이 쫄면 드세요? 이런단 말이야? 난 쫄면 얼마나 좋아하는데 자, 여러분 이게 순댓국이든 쫄면이든 샤이니 쌤 쫄면 드세요? 이 말을 하는 그 사람의 심리에는 뭐가 깔려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당신도 나와 같네? 그리고 또는 그렇지 왜 이렇게 그걸 해서 조금만 더 확장시켜보세요. 왜 이렇게 싼 거 먹어? 부자인데 너 부자인데 왜 싼 거 먹어? 라는 거죠. 자, 여러분 머릿속에 이 잠재 의식 속에 부자는 싼 걸 먹으면 안 돼. 좀 이상이라는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지금 고개 끄덕여주시죠. 근데 자, 부자는 비싼 것만을 사는 사람이 또는 비싼 것만을 먹는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부자는 싼 거든 비싼 거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 사람이 부자거든.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마인드셋, 기본 잠재 의식을 바꿔야 되는 게 부자는 무조건 비싼 거가 아니야. 그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계속 부자들이 알고 보면 검소하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게 부자들 다 좋은 걸로 휘황찬란한 게 다 금으로 도박, 다이아몬드로 다 도배에 해당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비싼 걸 사고 싶을 땐 사고. 나 요게 더 경제적이니까 이거 살래? 사고.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지. 선택의 스펙트럼이 비싼 걸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니까 부자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지 선택의 스펙트럼이 비싼 걸로 가는 게 아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정말 여러분의 무의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이제는 여러분 이렇게 누가 부자 되면 저 사람이 뭐 길거리에서 떡볶이 먹고 예를 들어 연예인 뭐 수지 아이유가 저기 강남역 사거리에서 길거리에서 떡볶이 먹고 아이유가 떡볶이 먹는다 야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아니지 부자는 선택의 폭이 넓은 거랬지 비싼 거로 가는 게 아니랬지 이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지 실제로 그런 부자의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지 여러분이 더 빨리 그 자리로 간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거는 지금 몇 시간? 시간이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이 사실 가는 거긴 한데 한국에서는 부자들이 돈을 못 쓰고 정작 모아야 될 사람들이 돈을 펑펑 쓴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다 공감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적인 설명은 안 할게요. 뒤에 얘기할 게 많아서. 요거.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하는 행위는 예술의 경지에 올라야 한다라고 이제 세인트 할아버지가 얘기를 하셨는데 신랑이 왜 그 부분에 꽂혔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이 부분을 꼭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저희의 어떤 상태로 이거 꼭 얘기해줘라 되게 얘기해 주고 싶었나 봐요. 자기가 얘기하지. 어떤 서비스죠. 용역 서비스를 구매하는 행위는 예술의 경지에 올라야 한다라고 할아버지가 강조를 하셨습니다. 부자 되는 것과 관련해서. 이거 관련해서 신랑이 얘기한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법무사를 쓰는 것. 자,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 셀프 등기 한번 해봤다. 내가 셀프 등기 쳐봤다. 계십니까? 오, 세 분.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다 법무사, 통계사만 했어. 좀 더 확실히 많으시군요. 자, 여러분, 우리 신랑 그거 할 때는 정작 아무 말 안 하다가 왜 그냥 돈 주고 하면 되지 이걸 귀찮은 거를 하고 앉아있어 이러더니 자 뭐냐면 제가 처음으로 이제 갭투자라는 거를 해봤어요. 지금까지 딱 2번 갭투자를 해봤는데 처음 갭투자를 한 것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법무사를 쓰지 않고 셀프 등기를 해봤습니다. 셀프 등기를 하기 위해서 저도 되게 심장이 콩닥콩닥 떨리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틀리면 어떡하지 막 난리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온갖 후기를 다 읽어보니까 막 괜찮대. 그래서 다 알려준대. 알려주고 뭐 서류 혹시 빠진 거 있으면 벌써 다 알려주고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 어디 지역 등기소에 가가지고 딱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완벽하게 해봤대. 잘해봤대.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샤이니가 사실 그 법무사 비용 얼마 한 30, 40 주나요? 그렇죠? 30이 주는데 30이 없어서 그걸 했을까? 라는 거예요. 자,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때 처음 셀프 등기를 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 법무사한테 맡겨요. 그렇게 할 거면 한 번만 할 거면 뭐 하겠어요? 그 다음에도 계속 써먹어야지 돈을 계속 쭉쭉쭉 아끼지. 왜 그때 처음에 셀프 등기를 해보셨습니까? 왜 했을까? 알아요. 아까 우리 발표하신 분들이 했던 내용이랑 사실 똑같아요. 내가 알고 시키는 거랑 출입구 선생님 한 분 불러오는 것도 내가 어느 부분을 청소해야 될지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 완전 다르거든. 셀프 등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떤 논리로 어떤 마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이게 왜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내가 떼는 서류에서 내가 뭘 볼 수 있지 이런 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법무사는 자기가 돈 벌면서 공부하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 느낌이 자기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거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제가 직접 귀한 시간을 내서 셀프 등기를 해봤거든요. 자, 그게 하나가 있고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제가 여기 오늘 주차가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저희 건물에다 주차를 하고 신랑은 그냥 걸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멀지가 않아요. 자, 그 건물이 다가구도 아니고 다세대도 아니고 집합 건물입니다. 집합 건물은 흔히들 봤을 때, 오, 크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건물이에요. 자, 집합 건물이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그 뭐 사무실이며 집이며 칸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제가 제일 처음에 건물 사고 뭣도 몰랐을 때 첫 한 6개월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가고 나서 인테리어를 하잖아요. 너무 뭣도 모르니까 인테리어 업자분을 소개를 받아서 그분한테 뭐, 저 이것도 해줄 거야, 이것도 해줄 거야, 이것도 뭐 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견적이 뭐 예를 들어 5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두 번 정도 해보니까 여러분 제 눈에 뭐가 들어왔을까요?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뭐가 들어왔을까? 샤인 눈에 뭐가 들어왔을까? 가격을 더 저렴하게. 자재를 뭐 뜨고 썼네. 비슷해요. 이걸 다, 원가가 뭐지? 근데 우리 지금 얘기하실 분들을 내용을 다 종합하는 거예요. 잠깐만. 내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겠는데? 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가 나한테 뭐를 물어봤는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인테리어 업자 아저씨가 나한테 뭐뭐뭐 물어봤지? 봤더니 바닥 뭘로 할 거니? 어떤 색깔? 그리고 조명은 뭐 고칠래? 뭐 그렇죠? 그리고 싱크대 이거 다 가는데 뭐 이거 어떻게 색깔부터 시작해서 그 장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도배, 그치? 도배. 그리고 화장실에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수전 같은 거 이제 교체해야 될 거. 아저씨가 나한테 물어봤던 게 다 내가 하면 되는 것들이야. 봤더니 어 인테리어 아저씨한테 맡길 때는 이 아저씨 하나의 창구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나가니까 아저씨가 중간 마진을 다 떼고 저한테 총 금액을 부르는 거였고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도배업자 따로 그 뭐지 필름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알죠? 몰딩 이런 거. 필름업자 따로 싱크대업자 따로 바닥업자 따로 그리고 뭐 이렇게 수정 같은 거 고치하고 하는 건 앞에 우리 건물 앞에 있는 그 철물점 아저씨한테 따로 이렇게 하니까 금액이 여러분 3분의 2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아가면 되는구나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그때 안 그 노하우로 지금까지 사실은 그걸 계속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들 부서는 자기가 손을 펴고 안 하고 좀 시키고 그치 알아서 이렇게 누구 대리인한테 막 시키고 옛날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그 버틀러라고 하죠. 버틀러 이렇게 다 시키고 약간 이런 거다 그거는 아마 막 좀 재벌가 집이나 옛날부터 원체 막 집에 일하는 사람 한 세네 명 기본 깔려있고 그런 집이면 그럴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다 어때? 우리가 지금 일어나야 하는 우리가 지금 이리고에서 일어나오는 이런 상황들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돈을 쓸 때, 뭔가를 구매할 때, 서비스를 구매할 때 예술의 경지에 오르게 하는 게 정말 너무나 맞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었어요. 혹시 우리 가족 여러분 가운데도 내가 이런 예술의 경지에 오른 어떤 소비를 한 적이 있다. 공유해 주실 분 혹시 계신가요? 이건 내가 생각해도 너무 서비스를 잘 이용했어. 또는 뭐 물건을 잘 샀어. 뭐 이런 거. 여러분 딱히 바로 내가 너무 갑자기 훅 들어왔나? 자 우리 구선생 네. 제가 오늘도 도서관에서 수업을 하고 왔는데요. 도서관에서 수업할 때 아이들이랑 뭐 만들기를 하는데 미니 오븐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사려고 봤더니 진짜 작은데 10몇만 원? 더 비싸게 20몇만 원까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냈을 것도 아니고 도서관 수업 한 처음 할 때 한 번 정도만 쓰면 되는 건데 싶어서 네, 당근 맞아. 마켓에 들어가 봤더니 와 새 제품 26만 원짜리를 5천 원에 팔더라고요. 몇번 안 썼는데 5천 원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당근 그때 제가 당근 거래 처음이었거든요. 진짜 문장이 뭐, 야, 이사 고상당 가면 그냥 엄청 벌써 생각하자고 없는지, 그치?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당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잖아요. 그걸 평생도 고마울 거예요. 왜냐면 집에서 괜히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거를 누군가에게 줬으니까, 그렇죠. 저렴한 가격이라도 줬으니까. 이래서 당근마켓이 유니콘 회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이로움을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정말 잘 샀네요. 아마 당근에 대해서는 그런 얽힌 에피소드가 한두 개쯤은 있으시죠? 내가 이거 진짜 잘 샀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부자들이 어떤 것을 구매를 할 때 그냥 팍팍 막 산다 아무 그런 현실적인 효과적인 것 계산 안 하고 막 산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예술의 경지로까지 표현을 하셨습니다. 세인 할아버지는. 자, 그 다음에 협상이랑, 여러분들은 협상을 평소에 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굵직하게 흐르고 있는 그 기조 중에 하나가 내 몸값을 올리는 것, 그렇죠? 나 자체가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 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 과정에서 진짜 중요한 역량이 협상 능력입니다. 어떻게 좀 공감하시나요? 직장에서는 협상을 할 일이 많진 않죠. 그 연봉 같은 것도 물론 협상하는 기간이 있긴 하지만 뭐 많이는 안 올려주죠, 그렇죠? 그렇죠, 원장님. 그렇죠. 하지만 그 외에 환경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아마 협상을 할 겁니다, 그렇죠? 저는 강사로서 활동을 할 때도 협상을 너무 잘하기 유명했어요. 샤이니한테 잘못 걸려들면 너 말려든다. 약간 막 교육 회사들에서 야 샤이니 쌤이 역시나 또 최고가를 찍었구나 이러는데 자, 뭐 강사 일을 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물건을 살 때 여러분 백화점에서 물건 다 깎아도 있다. 손. 있기는 있으신데 많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백화점에서도 물건값을 깎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 분들이 그게 정찰제, 그 픽스 프라이스라고 생각해서 시도도 안 하고 그냥 비싼데 그래도 뭐 하지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백화점에서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협상을 할 때 기본은 뭐죠? 그치, 윈윈이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때 그 매너는 어때야 돼? 기분이 좋게 해야 돼요. 그쵸? 그 두 가지를 다 시킨다면 여러분들은 협상을 잘 할 수 있어요. 백화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신발을 사러 갔어요. 신발 딱 봤는데 뭐가 한 38만 원이야? 근데 이게 아까 좀 한 3만 원만 더 깎아서 35만 원에 하면 좋겠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고 말 안 하죠. 해보세요. 대신 어떻게 해야 돼? 웃으면서 이 신발 진짜 누가 봐도 제 건데 가격이 38만 원. 제가 올해 신발로 이거 지금 요번에 그 허용치 금액이 35만 원이거든요. 어떻게 좀 안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해줘요. 해줘요 진짜. 왜? 왜? 만약에 안 해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냐? 갈 거 아니야. 실제로 가는 것보다 그래서 그 판매원 입장에서는 이걸 안 파는 것보다는 파는 게 더 이득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38만 원짜리 신발을 30만 원 달라고 했어. 그러면 이 판매원은 사실은 30까지는 팔아야 자기한테 남는 게 있다. 그러면 그쪽에서 뭐가 들어와? 그쵸, 딜, 이제 negotiation이라고 하죠. 그게 그겁니다. 고객님, 제가 30만 원은 좀 힘들고 34만 원 또는 35만 원까지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협상을 이렇게 막 억세게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 예쁜 얼굴에 미소 유지하신 채 할 수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자, 그 단적인 예를 하나 드렸고 또 하나 협상과 관련해서 이런 사고의 발상을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해봐요. 샤샤 영어 250포인트를 달성하신 분께 제가 제 사인을 담은 책이나 뭐 감사의 기자 이런 걸 보내드리고 있는데
책을 한참 많이 보내드렸을 때는 보도 셰퍼의 돈이라는 책을 보내드렸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책을 제가 우리 명희한테 창원에 사는 명희한테 책을 보내준다고 쳐? 사실 내 사인 안 들어가면 그냥 나 예스24에서 명희 주소 받은 걸로 쳐가지고 명희한테 보내면 그 받고 그냥 사인의 명의의 집으로 가니까 나 택배비도 안 들고 제일 좋죠. 그렇죠? 근데 저는 우리 샤샤 가족들한테 내 사인을 꼭 넣어주고 싶어. 자, 그럼 어떻게 해? 일단 내가 갖고서 사인을 명의의 집으로 보내는 건 내가 우체국 가서 택배고 다시 택배비 뭐야 3,500원인가? 그걸 내고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한두 명이 부르잖아. 샤샤 가족들. 그렇죠? 자, 제가 어떤 짱구를 굴릴게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이 만약에 샤이니 입장이었으면 비싸긴 한데 그럼 사인을 뺄까? 그냥 사인 안 빼고 그냥 다이렉트로 가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저는 그 뭐 하나 포기하기가 싫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사인을 인쇄를 해서 하는 것도 거기 책에 넣어야 되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일단 서점에 가. 맞아. 근데 그것도 그리고 보내는 거에 내가 그 뭐지? 비용이 들잖아요. 그죠? 서점에 가서 사면 내가 사인을 하고 택배비를 또 우체국에 가서 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냐? 아이디어? 출판사에 가서 맞아요. 출판사 갈 필요도 없어. 책을 보면 여기 뒤에 이 출판사 번호 담는 번호가 나와요. 친절하게. 자, 회사에 전화를 해서, 출판사에 전화를 해서, 제가 보도셰프에서 너무 사랑하고 실제 지금까지 한 100번 이상 보여서 뭐 예를 들어, 하는데 이제 앞으로도 나 계속 구입할 거고, 그래서 지금 요번에 100권 정도를 구입을 할 건데, 혹시 이거를 대신 주소를 보내는 사람 여러 개로 하지 않고, 우리 집 하나만 보내면 된다. 즉, 너네가 나한테 보낼 때 물류비 한 번만 주면 된다. 100명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한 명만 보내면 돼. 대신 이거 책값을 깎아줄 수 있냐? 여러분 0.1초 만에 그래서 70% 가격에 무려 30% 할인을 받아서 제가 보도셰퍼 100권을 우리 집으로 받고 거기다 사인해서 이제 우체국 예전에 처음에 우체국으로 받고 지금은 이제 집으로 픽업 오는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걸 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 예스24에서 10% 할인받아서 사는 가격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발상의 전환을 하면 그들도 좋고 나도 좋고 출판사가 너무 고마워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책 100권을 이렇게 한 방에 해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야. 그러니까 이 게임에서는 루저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내가 잃으면 제가 얻고 내가 얻으면 제가 잃지. 그런 제로섬적인 사고를 한단 말이야. 그렇지 않은 영역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나도 윈, 그들도 윈 하는 것이 진짜 잘하는 협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앞으로도 어디 뭐 돈 써야 될 때 이런 데 있잖아. 그때 내가 조금만 어떻게 바꿔 살 게 없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죠? 실제 우리가 이게 진짜 돈이 없어서 이러는 거야? 아니거든. 우리는 보다 똑똑하게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습관화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습관, 내가 하나하나 하는 것들이 모여서 실제로 정말 부자처럼 사는지, 부자로 사는지, 아니면 계속 허덕허덕이면서 사는지가 나뉘어질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 이거는, 부자가 되려면 좋은 분으로 가라라는 말, 저랑 제가 잘 아는 부동산 전문가분 중에 달천 정민우 쌤이 있습니다. 경매 전문가분이신데 그분이 최근에 책을 낸 게 아무도 가지 않은 곳에 구가 있었다. 이런 책을 오빠가 썼는데 굉장히 맥락이에요. 세이가 할아버지도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거는 되게 좀 디테일한 에피소드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부자가 되려면 좋은 분으로 가라. 제가 얼마 전에 제2의 이제 건물을 시행을 한번 해보려고 땅을 강남 아니라 송파에다가 땅을 샀습니다. 네, 대로변 코너짜리예요. 대로변 코너짜리. 자, 근데 그거는 매입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거는 여러분 제가
알부자 특강에서 볼 겁니다. 네, 좀 긴 얘기기도 하고, 진짜 정확히 이 케이스가 먹힌 그 에피소드거든요. 그래서 약간 방금 얘기했던 거는 홍보가 약간 들어갔다.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되고, 다 했나? 시간은 이제 4시가 넘었다. 네. 이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포인트들은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해 라고 하는 걸 그냥 이렇게 적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포인트와 관련된 것도 좋고 여러분들이 혼자 치고 있다가 나 이거 좀 얘기해보고 싶다. 우리 큰아들이랑 얘기해보고 싶다 라는 부분이 있으시면 짤막하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더우신가요? 아까 너무 추워서 제가 에어컨을 저희 밖에서 껐는데 여기?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괜찮은데 세이로 선생님의 메일이 있잖아요. 매일 버절 미션으로 한번 해보는 거. 우리 여기 다 네. 그거는 참 힘들어. 단톡방에서 한번 왕자님과 일단 논의를 해보고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절 미션. 오케이. 역시 우리 명희님도 한다크루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전 정신이 뿜뿜해요. 자, 또 여러분 멀리서 오셨잖아요. 질문할 거 해야지. 아깝잖아. 관련된 거 아니고. 책 관련된 거 아닌 것도 괜찮습니다. 자기 개발을 하니까 자기 개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쵸. 평상시에 다닐 때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보통 안 하니까. 근데 그 안 하는 사람들이 보내는 시간들, 고민들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제 한심해 보이는 그런 거에 제가 많이 느끼는 거예요. 네, 그 감정을 어떻게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닌데 어. 제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거 어떻게 내가 흘려 보내야 되지? 그리고 관계를 끊는 만큼도 아닌데 단지 그거 안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질문 너무 좋죠? 박수 일단 주세요. 적어오셨어. 자, 롤리폴님이 말씀하신 이 증세가 이 증세가 내가 옛날에 이렇게 그 친구들처럼 뭐 예를 들어 흔히들 시시콜콜한 거 즐겁게 좋아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나도 이제 발전할 거라고 해서 궤도를 달리고 있는 분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자, 근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무지개가 몇 가지 색깔이에요? 7가지라고도 보고 또 어느 민족에 따라 뭐 10가지로도 보고 막 다 다르다며 그쵸? 만약에 무지개가 있어서 막 그게 무지개가 예쁠까? 아니죠. 뭐냐? 다 자기 개발하고 다 열심히 막 이렇게 살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그러워. 그러니까 뭐냐면 덜 재미있겠죠? 이런 다이내믹한 게 없고 차근상 약간 뭐지? 단조로운 사회일 거 아니에요. 뭐냐? 다름을 그냥 인정하면 제일 편해요. 여러분 다르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다르다는 게 틀린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우리 말에 다르다는 단어가 있는데도 자꾸 어르신들, 특히 어르신들이 이 실수 많이 하는데 틀리다고 하죠. 야, 이거랑 이거랑 이거 색깔 틀리잖아.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인데, 그쵸? 영어로 different하고 wrong은 정말 다르잖아요. 근데 한국말은 different하고 wrong을 거의 동등하게 보는 느낌이 있다. 그 말이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농경민족이라서 나랑 다르면 그걸 틀린다고 봤죠. 우리랑 다르면 쟤는 틀린 거야.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건데. 그게 아직도 기저에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좀 캐내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냥 이 친구랑 나는 다른 거야. 그 친구 가끔 얘기하는 거 들으면 웃기고 할 때 있잖아. 그치? 이런 친구가 나랑 다른 이런 친구가 있어도 나 너무 즐겁고 좋다. 근데 만약에 되게 친하고 예를 들어 더 이 친구랑 진지한 얘기도 해보고 싶으면 내가 관심 있는 거를 던져볼 수 있죠.
야, 친구야, 너 연예인 얘기 그거 너무 재밌는데 혹시 너 세이노 가르침 듣는 거 봤어? 괜찮지겠죠? 근데 신랑이랑 저랑 집에서 왕자님 우리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 그치? 그 아파트에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막 뭐, 왕자님이 와서, 저 사람 뭐 이상해. 그러면, 그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야. 그러니까 재밌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물며 같이 일하는 뭐 직장 동료나 그런 사람들은 오죽할까. 그쵸? 그래서 그냥 다름을 인정하면 마음이 되게 편해져요.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면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예를 들어 직장 동료인데 좀 나름 친해. 근데 얘가 자꾸 막 연예인 뭐 누구 뭐 마약했네 뭐 했네 막 이런 얘기를 해. 그러면 여러분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잖아. 그러면 얘한테 어느 순간 싫어지게 돼요. 근데 다름을 그냥 아싸리 인정해 버리잖아. 그러면 얘의 뇌구조가 나의 뇌구조는 그냥 달라. 이러면 실망할 일이 없더라고. 사람한테 실망할 일이 없어서 좋더라고요, 저는. 어.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한 번만 더. 저기 대구에서 왔거든요. 그냥 질문인데 그 왕자님이 왕자님. 세워주신 아젠다에 대해서 욕을 하자. 욕을 하자. 왕자님. 왕자님. 질문이 뭐였죠? 끝부분. 아젠다에 대해서 왕자님이 그 내신 그 생각과 그래. 이게 보니까 이 책이 그 주제가 너무 실무적이고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각자 본인하고 무관한 분야도 많고, 그래서 예를 들면 공무원을 만나는 거, 협상하는 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의사를 만나는 거, 이런 부분들은 때에 따라 이제 해당되는 상황이 왔을 때 필요한 부분이고, 나머지 또 마찬가지로 자기 투자, 자기 개발은 뭐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반부 일부에서도 많이 다뤘던 내용이고 해가지고 보니까 이제 3부에 좀 현실적인 삶의 조언들이 좀 나오는데 거기에서 조금 공통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나름대로 뽑아본 게 이제 한 세 가지 정도였어요. 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게 그래서 앞으로도 운영을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북세션 있기 전에 미리 이제 아젠다를 한 두세 가지나 또 서너 가지나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놓으면 나중에 이제 모여서 얘기할 때 자연스럽게 또 얘기가 되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관한 주제는 혹시 초반에 오셨어요? 시작할 때? 시작할 때 와서 샤인 선생님이 아주 자세하게 상황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일단 개인적인 또 의견들이 중요하잖아요. 세이너 선생님이 이 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본인이 일단 기분이 나빠서 자기가 똑같은 하고 나면 자기 기분이 풀리고 하시다 욕을 막 하는 것도 저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욕은 사실 문화인이라면 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물론 이제 친한 친구들끼리 좀 쓸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 공장에 좀 체면도 차려야 되고 해서 욕은 웬만하면 하면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자연스럽게 물어봤고요. 근데 이제 막상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성분들한테는 필요한 미리 필요한 부분은 감기. 듣고 보니까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맞아요. 여러분, 정답이 사실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왕자님은 뭐 친구들끼리 욕을 해도 된다. 저는 오히려 친구들끼리 욕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욕은 모르는 사람한테 해야지.
예를 들어 제가 그 등산 갔을 때 아저씨들이 저한테 찝쩍댔을 때 그 아저씨들이 저를 알아본다. 샤이니 쌤이네? 그럼 제가 욕을 했을까요? 안 했죠. 안 했죠. 제가 샤이니인지도 모르니까 막 아저씨 뭐 막 이러고 헛소리하고 있으니까 제가 빡 날려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이슈에 대해서 하나의 정답만 있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사실 의견을 형성하게 된 거는 어떤 이전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경험 중에서 뭐 하나 버릴 게 없다. 이제 그 경험들과 경험들 플러스 책을 읽으면서 얻게 되는 어떤 지식을 엮으면 여러분들의 가공할 만한 무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제 친한 지인 동생 중에 그 친구가 여기에서 강연을 많이 해서 저도 이 강연장에 조금 그 위치나 이런 게 익숙하긴 한데 오드리라고 그 청담동 건물주 된 친구가 있어요. 오드리 강연을 다 들어보면 뭐 막 책에서 나오는 막 이론 막 이런 게 아니라 물론 이론도 있죠. 하지만 본인이 그 제주도에서 요 서울에 와서 건물을 사고 팔면서 맨땅에 헤딩하고 사기 당하고 했던 그런 에피소드들 있죠. 에피소드들 플러스 내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이거였어. 지식이랑 연관시켰더니 이게 나중에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 뭐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작년에 대출이 뭐 예를 들어 50억이 나온다라고 해서 막 진행을 시켰는데 40억밖에 안 나온 거예요. 10억이 부족했어. 10억 어떻게 나 10억 어떻게 마련해? 근데 처음에 죽을까 생각했대요. 10억을 뭐 단 10개월인가 만에 만들어내야 되니까 죽을까 했는데 죽을 수는 없잖아 사실 10억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러면 돈을 뭘로 벌지 하다가 그러면 건물주 강연을 만들자. 그래서 건물주 특강으로 실제로 10억을 벌었어요. 그 10개월 만에 10억을 벌었어요. 뭔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력이라고 하는 것도 실력이 아니야. 아까 나왔죠. 문제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 친구도 사실 은행에서 50억 다 나왔으면 강연을 열 생각도 못 했을 거야. 그렇게 사업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본인이 가졌다고 못 느꼈을 거예요. 그런 기회가 없었으면. 못 했을 거야. 그쵸? 그냥 50억 잘 받아가지고 건물 하나 올리고 그냥 그랬겠지. 근데 지금은 완전 그 건물주 클래스에서는 그래도 잘 나가는 클래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 여러분들은 지금은 무시할지 몰라도 되게 중요하고 단지 이게 경험으로서만 있으면 가치를 못 받을 수 있어요. 하나의 이론, 지식으로 연결시킬 때 하나의 그 목줄을 같이 그 목걸이에 타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목걸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왕가 복합에서 책을 읽으시면서 그 목걸이를 만드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알겠죠? 네. 감사드리고 잠깐만 우리 다음 시간에 누구가 발표할까? 요? 누가 발표할까? 자, GSL 내가 지금 딱 생각해 이렇게 번호로 자, 죄송해요. 이름 뭐지? 자, 먼저 이슬 지혜 그리고 머리가 이렇게 길게 묶으셔서 못 알아보구나. 오케이, 끝. 자, 이렇게 세 분 하고요. 여러분 사진은 제가 여러분을 찍었기 때문에 괜찮고요. 사진 혹시 뭐 단체사 한번 찍고 싶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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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러면 책상을 좀 뒷부분 책상을 이렇게 앞으로 밀고 저기 뒤에서 쫄로 퍼서 쫄로 박수 주세요. 완전히 분도 안 돼. 완전히 사진 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 뒤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우리 줌으로 참여하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만 여기. 감사해요. 장미 리더님 감사해요. 알리샤 고마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짠.